그 방송한 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예. 뭐랄까 저희 새로운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갖고 약간 따뜻한 배터리 아저씨로서의 예.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더 한번 듣겠냐. 네. 예.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떨고 있다 지금. 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600만 명. 또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그 이상의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또 이제 주가가 좀 괜찮았고 손실 났던 거를 많이 좀 회복한 상태일 겁니다. 예. 인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뭐 대충 한 1, 20% 정도로 이제 손실이 축소된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나 또 이제 좀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가 빨리 상환이 돼야 됩니다. 아, 그거는 지금 긍정적인, 긍정적인 건가요? 긍정적인 거죠. 예,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하게 그 리포트가 이제 급조된 좀 느낌이 나는데 네. 그 급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거래소로 이전 전에 빨리 지금 이제 공매도 했던 거를 좋은 가격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급하네요. 급박하니까. 예, 급박하니까 네. 급박하게 리포트가 나오고 급하게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되도 않는 가정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사단이 일어난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 순간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은 예. 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청산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심성이 아주 이제 좀 고우신 분들이 있어갖고 네. 저 불쌍한 개간 공매도 새끼들 내라도 좀 살려줘야지 하고 낮은 가격에 줄 수도 있죠.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네. 굳이 뭐 그렇게 뭐 하실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도 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편입되게 되면 그런 이제 공매도가 청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그다음에 있을 수 플러스 있겠네요. 하나 더 있는 게 플러스. 연기금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물량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담당했었던 그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에서 덩치가 커져갖고 그래서 이전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NC소프트가 그랬고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 보면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큰 랠리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마 이제 에코프로비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빨리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은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얼마 안 남았다, 진짜.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떨고 있다 지금.
그 방송한 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예. 뭐랄까 저희 새로운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원래 이제 그 방송 제가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너무 요새 욕쟁이 아저씨로 좀 이미지가 좀 굳어지는 것 같아갖고 네. 좀 지성적이고 섬세하고 뭐 이런 모습도 내가 있다는 거를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한주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하자. 잘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예.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신 예, 것 예. 같은데 다른 채널에서 출연하셨을 때는 막 이렇게 예. 굉장히 환하계시잖아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약간 따뜻한 배터리 아저씨로서의 예.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더 한번 듣겠냐. 네. 예. 오늘은 이제 특히 또 그 반도체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쪽이 또 이제 한주주님이 또 이제 전문가시거든요. 삼성전자 출신이시니까 같이 좀 얘기하면은 좀 시너지가 날 것 같아갖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애널리스트가 했어갖고 2000년 초반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살짝 했죠. 아, 예, 살짝 네네.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쪽으로 넘어가서 네.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증권사 쪽이 보통 이제 셀 사이드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 쪽이 이제 바이 사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바이 사이드 쪽에도 또 자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좀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어갖고 네네. 같이 쭉 이어서 이제 사실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가 2003년인가 4년에 이제 지점 생활 시작했는데 지점에 있을 때도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어 갖고 한 2010년 11년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삼성전자를.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좀 재미를 보고 좀 너무 좀 일찍 좀 뛰어내리는 좀 감이 있어 갖고 그래도 거의 10년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그래서 재미를 예, 보셨-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이 있었고 뭐 나름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잘 아니까 네. 저번에 이제 김 작가 TV에서 반도체 쪽 얘기를 제가 좀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나 얘기하지 이 새끼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반도체가 더 전공이고요. 네. 예, 2차전지가 이제 최근에 익힌 이제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옛날 이야기만 제가 알고 있고 최근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이제 최근 얘기는 우리 또 이제 한주님이 2020년 저는 2010년 8월에 입사를 해서 예. 2020년 10월까지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은 또 이제 주주님이 잘 하실 네. 테니까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아, 600만 명. 예.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그 이상의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또 이제 주가가 좀 괜찮아 갖고 손실 났던 거를 많이 좀 회복한 상태일 겁니다. 예. 이제 뭐 은근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뭐 대충 한 20% 정도로 이제 손실이 축소된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나 또 이제 좀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이제 좀 한주주님께서 좀 내주실 수 있을 것도 같고 예. 그래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라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경기 민감주잖아요. 이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빨리 정리하셔갖고 2차 전지로 옮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내가 주주분들 책임질게요. 너 네. 겁내지 말아요. 아,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 삼성전자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예, 한번 쭉 얘기를 한번 쭉 본격적으로 해보죠.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이제 네. 1998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인데 IMF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요. 그렇습니다. 예. 98년도에 이제 624원을 기록했었어요. 와, 624원이 그때 많이 떨어진 가격이었죠. 많이 떨어진 네. 가격이었죠. 이제 저 때가 그 IMF 때니까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이제 다 안 좋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저 때도 되게 위기였어요. 사실은. 요번에 이제 감산 발표를 했는데 그 감산 발표한 게 1998년에 저 시기에 감산 발표가 있었고 27
지금 5년 만에 다시 한번 하반세기 만에 네. 다시 한번 감산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때 624원 하던 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갔고 이제 2021년에 96,800원까지 150배가 오른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6만 원 위에 있으니까 예. 보면은 대략 한 100배 정도 네. 이제 상승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이 많은 게 딱히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난 뭐 98년부터 뭐 그 이전부터 해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른 주식은 내가 계속 투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들어온 사람이 600만 명이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하시는 이제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지 마라 네. 하는 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형적인 백미러를 보고 투자한 이제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5년 동안 우리를 이제 저버리지 않은 주식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예, 이제 저버릴 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심각하게 사실은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반도체 쪽에 몰빵해 놓은 상태여 갖고 예. 이게 이제 롱숏 펀드가 지금 사실은 여의도에서 가장 운용 규모가 큰 펀드들이에요. 그래서 롱숏 펀드들이 하나의 전략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전략을 이제 뭐 대형 프로나 여러 가지 증권 채널, 이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갖고 그 전략을 이제 개인들한테도 그대로 이제 전파해서 그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전형적으로 반도체를 사고 2차 전지를 팔아라. 이런 형태로 지금 포지션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작년도 안 좋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제 거짓 정보, 반도체가 지금 나쁘진 않고 뭐 곧 좋아질 거고 뭐 이런 이제 희망 고문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 갖고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150배가 올랐는데 왜 150배가 올랐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한번 되짚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일단 이제 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998년부터 2008년이 일본 업체들하고 대만 업체들 주로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할 때였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예, 몇 차례 했었죠. 예. 그때가 이제 전형적으로 불경기에 때 시설 투자를 확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호황기가 오면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 돈 쟁여놨다가 불황 오면 다시 투자해서 격차를 계속 벌리고 그걸 못 쫓아가는 애들은 계속해서 탈락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대만 회사를 다 때려잡던 시기가 저 무렵이고요. 저 때가 이제 624원에서 14,819원까지 24배가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때는 스마트폰이 새롭게 이제 출시가 돼서 네. 저 때는 삼성의 스마트폰이 진짜 좋았습니다. 저 때는 저도 2009년에 아이폰 쓰다가 예. 삼성전자에 2010년에 입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윗분들의 그런 조언으로 삼성전자 그 폰을 바꿨어요. 예, 갤럭시. 그때 갤럭시 3로 바꿨는데 예. 아이폰보다 저는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바꾼 거 만족스러웠었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사실은 갤럭시가 이제 아이폰 대비해서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맞아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은 화면이 컸습니다. 화면 크고 호환성 좋고 예. 한국인들이 쓰기 좋은 인터페이스였어요. 스티브 잡스가 약간 이제 뭐랄까 편집증 같은 게 있어갖고 아이폰은 절대 한 손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5.2인치인가 그 규격을 넘지 못하게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걸 고수했죠. 예,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이 화면을 키워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갤럭시가 그때는 아이폰 대비해서 되게 좋았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나 하여튼 이제 네, 최장암이요. 예. 팀 쿡이 물려받아서 팀 쿡이 이제 화면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화면은 갤럭시가 크다는 이제 가장 경쟁 우위가 사실은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저 때가 갤럭시가 잘 팔려서 반도체보다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6,659원부터 96,800원까지 또 이제 4,700원 올라가는 랠리가 네. 생기는데 이때 제 핵심은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제 98년, 08년 이 무렵에 이제 반도체 할 때는
수요처가 처음에는 이제 PC였다가 노트북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C, 노트북 출하량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보고 그랬었는데 데이터를 2008년, 13년 넘어갈 무렵에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모바일을 네. 쭉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21년 때는 이제 서버용 디램 그런 형태로 이제 새롭게 수요처가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익을 늘려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150배까지 올랐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서버용 디램 수요를 이어가는 추가적인 뭐 그런 이제 반도체가 쓰일 부분이 있는가? 새로운 수요처가 발굴되냐 안 되냐?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고요. 2021년 무렵에 이제 반도체 그 빅사이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제 챗GPT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반도체의 수요처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에 받침하는 논리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또 내용이 다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아주 다른 길을 걸었네요. 차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놓고 보면 삼성전자하고 유사하다. 2003년부터 보면은 이제 2,453원에서 15만 500원까지 61배가 오른 거니까 2003년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동일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08년에도 크게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때 5,770원까지 빠져갖고 금융위기 때. 그때도 이제 보면은 그 이후에 26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하고 좀 동일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달랐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1999년, 2000년 이 무렵에 하이닉스가 심각하게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이때는 하이닉스가 저 무렵에 이제 제가 반도체 장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그때 이제 63빌딩에서 SK 하이닉스가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가 다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어요. 주가 막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왜 자꾸 돈을 빼앗고 계열사를 지원해 주냐. 이러다가 니네도 망한다. 그랬더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결국은 이제 감자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국민 감자주였어요, 저게.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보시면 이게 70만 원 하던 거예요. 77만 원 하던 거였거든요. 와, 최고가가. 77만 원 하다가 주가가 쭉 떨어져서 7만 7천 원이 되면 10분 1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싸다. 저로 이렇게 돼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물리니까 쭉 빠지니까 77만 하다가 7만 7천 원도 쌌는데 7,700원이면 오죽 더 싸겠습니까? 10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7,700원에 이거는 턴어라운드만 한번 하면은 대박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때 뭐 거래소 그 거래량의 3분의 1이 SK 하이닉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7,700원에 들어간 사람도 결국은 감자가 돼갖고 2,450원 돼서 저거 다 날렸거든요. 저런 지인들이 있었어요. 저때 국민 감자주로 유명했었습니다. 맞아요. 저 시점 기억나네요. 그래서 감자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건 끝났구나 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저렇게 올라온 거죠. 저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렇게 해서 망한 상태에서 중국 애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직원들을 빼가려고 원래 있던 연봉의 2배, 3배를 지급하면서 그 연구원들을 많이 빼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안 갔고, 뭐 일부 가긴 했지만 많이 안 갔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게 살아냈는데 제가 저렇게 망했다가 되살아난 경우를 본 적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 그때 사람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됐냐 하니까 울면서 버텼다더라고. 의리로. 현대인데 그래도 의리로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자기 이제 회사는 망했지만 망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그 조직원들이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멋지다. 그렇게 해서 제 회사가 수렁에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재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버리면 그 이후에 회사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타 문제점들이 생겨서 주주들은 그 이후에 회사가 살아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98년, 99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는 살아났지만 내 재산은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영 안 살아날 것 같은데요. 영영 안 살아납니다. 똑같은 케이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새 최근에 그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1990년대 사신 분들은 지금도 10분의 1토막이에요.
그때도 엄청난 회사였네요. 예. 네. 그때가 이제 세한미디어라고 네. 좀 나이 드신 분도 알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네, 만드는 네. 회사였어요. 예. 근데 비디오 테이프가 2000대 들어오면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도 감자를 한번 당하고 그러면서 업종 전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거듭난 거거든요. 살아났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런 케이스에 재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손절 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다시 살아나도 내 주식 감자되고 난 다음에 살아나면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하고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지금 보면은 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재무적인 위기 상황에 좀 이제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현 시점에요. 현 시점에서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주가가 뭐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겠지가 아니고 네. 이 모드로 가다가는 좀 생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상황까지 지금 사실은 반도체 업황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좀 좋죠.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제가 봐서는 파는 게 맞지만 SK 하이닉스는 더더욱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가가 한 8만 원대 위에서 예, 8만 9만 원 하니까 8, 9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보면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15만 하다가 8, 네. 9만 하니까 이제 저기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덜 빠진 거죠. 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의도의 롱숏 펀드들이 반도체 롱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많이 좀 지탱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으로 인위적으로 지탱해 줄 때 팔고 나가는 게 제가 봐서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근데 삼성전자 보니까 예. 4월 7일 날 예. 엄청난 그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려와서 8,8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그게 정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반도체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좀 그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 외국인도 멍청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투에서 이제 고유자산 팀에서 이제 운영하고 할 때 그때 제가 대리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리급에서 이제 매일 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보고한 게 수급 동향을 보고 그랬어요. 외국인 오늘 얼마를 샀습니다. 기관 얼마를 샀습니다. 주로 산 종목은 뭡니다. 이걸 제가 1년 내내 한 2, 3년, 한 2년 가까이로 쭉 했는데 네. 2년 지나서 제가 느낀 게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동향을 체크하고 하는 게 외국인들 사는 걸 왠지 따라서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안 그래요. 예,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그래서 외국인 뭐 순매수 동향 이런 거 체크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반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주가가 오히려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예.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멈추는 순간 굉장히 좀 암울한 일이 아무런 일이 벌어질 보일 수도 수 있겠네요. 있다. 예. 그러니까 8,800억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8,800억씩 계속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8,800억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를 쭉 체크하고 하는 게 걔들이 지금 사서 1년 내내 사기만 하면 그러면은 사다 보면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크할 필요가 사실 있을 텐데 걔들이 언제 마음을 바꿔 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은 것이 또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네. 거는 예,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거 그렇죠. 갖고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기업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업과 산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주주님의 이제 그 역작, 띵크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네.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예. 띵크 심플. 예. 그러니까 너무 도움도 안 되는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머리만 복잡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반도체가 더럽게 안 팔리고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안 팔린대요. 예, 네, 예. 요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거는 이제 22년도 이제 자료인데 네. 보면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21년도 자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22년 원래 예상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오른쪽 세 번째 있는 게 예상치 대비 실제로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대비해서 22년에
당연히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스마트폰 그렇고 PC 태블릿은 조금 주는 형태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비클 쪽은 이제 조금 늘어날 걸로 봤는데 스마트폰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1360만 대가 1090만 대밖에 안 팔린 거니까 네. 저게 이제 심각한 수요에 좀 뭐랄까 수급상의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안 팔리는 저게 2022년이잖아요. 22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년에 재고가 엄청 쌓였던 게 바로 이제 저 효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1370만 대가 팔릴 거를 생각하고 이제 생산 스케줄 잡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90만 대밖에 안 팔린 거니까 예. 저게 한 300만 대 가까운 분량만큼의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버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감산 발표를 한 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또 지금 이제 2023년은 경기 침체잖아요. 예. 수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러면 생산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죠. 2022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는 거의 그렇죠.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더 안 팔리겠죠. 더 안 팔리겠죠. 그러면 더 쌓이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 연결 기준 재고자산 추이인데 보시듯이 18년 1Q부터 시작해서 재고자산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 추세가 22년 지금 3, 4분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3, 4분기 보면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전방 산업에서 이제 물건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재고가 쌓인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재고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2008년도도 되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던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저때 보면은 그 반도체 재고 최고치가 6주였습니다. 네. 지금은 16주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저희가 반도체 설비 뭐 이런 에너지 하면서 저렇게 쌓인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저건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다고? 저도 이 정도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 이게 뉴스 보니까 예. 반도체 재고가 16주나 쌓여 있다고 하던데 예. 그 실화니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 진짜 요즘에 잘 안 팔린다고 재고 많이 쌓여 있다고 그 정도 될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래축이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점점 안 좋아질 걸로 가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산맥이 다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는 매출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뭐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처가 그렇게 따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4월달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감산을 발표했으니까 한 이후에 지금 시장 반응은 이제 그러면 바닥은 찍었다. 네. 앞으로는 좋아질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예. 이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주가의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게 턴어라운드 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량을 줄여갖고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존 쌓여있던 재고가 빠른 시일 내에 줄어들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게 뭐 랏이 한번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그 기간이 예, 걸리는데 한번 들어가면 그 긴 라인을 통과하는데 거의 한 1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물량만큼은 우리가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게 좀 딜레이가 발생을 해요. 120일이면은 한 넉 달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좀 12인치 웨이퍼의 그 선단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산 물량을 뽑아내는 거고 그러면은 감산을 발표했다라고 해도 그걸 그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공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실제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은 한 3, 4분기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그리고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년치를 거의 이렇게 땡겨가지고 생산하는 그 풀인 물량을 그래서 막 계속 생산하는 엄청나게 이렇게 캐파 꽉꽉 채워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내년치를 땡겨가지고 막 그렇게 무리하게 생산 정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감산을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